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방어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올해 4월 13일 이란이 드론을 170대, 순항미사일을 30기, 탄도미사일을 120기를 발사했는데 이란의 발표에 따라 미중 99%를 요격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정보를 미국에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오히려 큰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면 이제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이란과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 공격 정보를 미리 알려줬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과 이스라엘 우방들이 미사일 탐지나 요격 등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중부사령부에 따른 미국이 직접 이란에 띄워올린 80개의 드론이죠. 그리고 탄도미사일도 여러 개를 무력화했다니까 실제로 미국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은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란의 무기들이 상당수 무력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란이 이렇게 아이언돔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격 시스템을 가지고 성공한 걸로 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일부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러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미사일 요격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현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단이 없죠. 중간 단계에서 대륙단이죠. 대륙 단위의 방어죠. 방어는 요격용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이걸로 방어하거나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SM3로 방어를 한다 했습니다. 하나의 탄두를 요격하기 위해서는요. 어, 요격률이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답니다. 반면에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최대 10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짜 탄두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짜 탄두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가짜 탄두까지 포함해서 미사일 한 개죠. 미사일 한 개를 요격하기 위해서 요격 미사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10개 이상을 발사해야 돼요. 설사 디코이를 어, 구분한다 하더라도 기만체죠. 디코이 구분한다 하더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다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다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3개 정도의 이 핵탄두가 장착됐다면 이 3개의 탄두가 각계 스스로 항법 장치에서 독립적으로 각각의 목표를 항상 날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하나당 최대 10개의 유격 미사일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핵전쟁의 개념은 최초의 공격으로 상대방의 보복 수단을 제거하는 대량 공격이기 때문에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그런 핵전쟁은 없습니다. 핵미사일에 관한 냉전 시대의 그 전략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5천 기의 핵 발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중에 1,500기를 동시에 발사하는 그러한 전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여기서 핵전쟁을 한다면 선제 공격으로 수백 기를 동시에 발사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핵전쟁은 한 발을 공격받더라도 수백 발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멸망시킨다는 이러한 공포죠. 공포, 상호 확증 파괴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발이 아니라 수백 발에 발사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경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GBI는 아까 본 대로 44개에 불과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CM-3 블락 2A도 현재 100개 미만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십 개가 날라오면 미국이 요격 미사일 모든 자원을 동원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종말 단계죠. 대기권 진입 이후에 음속의 20배 이상의 속도를 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속도가 느린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즉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못하면
종말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현재 핵전쟁의 개념에 따라서 수백 개, 최소 수십 개가 동시에 날아올 경우에는 요격하는 게 불가능. 그중에 일부가 결국은 이 수소폭탄이죠. 최근에 그 경우에는 몇백만 명의 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핵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도미사일의 방어 시스템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상승 단계, 그다음에 중간 단계, 그다음에 종말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 단계에서 레이저로 발사하는 건 이론에 불과하고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게 바로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을 해서 이 대기권 바깥에서 요격을 하는 거고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는 스탠다드 미사일이죠. SM-3를 발사하는 겁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 속도가 느기 때문에 요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전면 핵전쟁이죠. 전면 핵전쟁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이럴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어, 최소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죠. 수백 개를 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전체 다를 방어하기 못하기 때문에 미사일 타격 지점을 탐지를 해서 지휘부가 있는 워싱턴과 주요 대도시만 보호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만 겨냥해서 미사일이 대여섯 개가 날라오고 LA라든가 뉴욕 이런 데를 겨냥해서 다시 또 대여섯 개가 각각씩 날라온다면 대도시와 지휘부를 보호하는 것도 어려워지다. 다른 미국 전부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 결국은 일부에서는 핵, 폭발로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없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국의 지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수백 기죠. 이제 수백 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사이에는 방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복. 만약에 한 발이라도 받으면 수백 발로 보복을 하겠다 하면서 상대방을 억제하는 이러한 상호 확증 파괴로 전쟁이 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북의 경우에 북의 핵탄두는 50개에서 100개 정도로 예측이 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그걸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은 20여 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몇 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막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수십 개의 요격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한 발당 약 세 발을 쐈을 때 요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북이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대부분을 동시에 발사하면 방어가 불가능. 그런데 북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핵미사일을 쏠 때 한두 발을 발사하지 않겠죠. 핵미사일을 쏘는 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걸 한꺼번에 다 쏜다는 거죠. 결국은 북이 현재로서도 북이 20개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그 핵무기를 장착을 해서 탄두에 핵탄두를 미사일 하나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하나에 핵탄두를 뭐 한두 개 그다음에 가짜를 뭐 두세 개 이렇게 섞어서 쏜다 할 때 미국은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 나아가서 북은 핵탄두는 약 300여 개,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약 100여 개 정도. 그리고 잠수함 탄도미사일이죠. 이건 약 수십 개 정도를 보유한다면 북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방어망을 확실히 뚫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보복 공포죠. 핵전쟁에 대한 보복 공포, 상호 확증 파괴 수준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은 바로 이 수준이죠. 이 수준. 핵탄두 300여 개, 100여 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십 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마도 이 북의 계획에 따르면
2030년대 중반, 늦춰도 2040년대죠. 한 15년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정도의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현재 자체의 보유량만 보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죠? 북은 뭐 거의 멸망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역시도 어, 수백만 명의 인명 희생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